자, 01 함수야. 이제 새 단원이지. 함수라는 단어는 실제로 너네가 언제는 배웠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줄곧 다루긴 했었어. 중학교 1학년 때는 정비례, 반비례, 맞지? 그다음 중학교 2학년 때는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었고, 그때 뭐 1차 함수, 맞지? 1차 함수를 배웠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함수를 배웠었지. 그럼 중학교 때는 함수라는 걸 어떻게 배웠었냐면, 중학교 때 함수라고 하는 거는 두 별량 xy, 별량 xy에 대해서 한 양이 어떻게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정해지는, 다른 양이 뭐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 아유 길다, 맞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때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었어.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모두 이 개념에 대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다고. 그래서 그때 함수인 개념과 함수가 아닌 개념을 간략하게 뭐 체크하긴 했지만, 주로 우리가 그냥 함수라고 하면 1차 함수, 2차 함수만 배웠었잖아. 그럼 이제 얘를 좀 더 일반화해서, 그럼 그냥 굳이 1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맞지? 일반적인 함수라는 걸 배울 거라고. 됐어? 일반적인 함수. 그럼 그 일반적인 함수를 우리가 앞에 배웠던 집합, 맞지? 집합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더 일반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도 좀 더 엄밀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함수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걸 체크하고, 이에 따라서 뭐 구성 요소들을 체크할 거라고. 됐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 알아두고 가면 돼. 됐어? 자, 이제 가보자. 함수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함수라고 하는 것을 아까 중학교 때도 보면은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한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뭐라고 해? 두 양 사이에 뭐라고? 대응관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응관계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맥락적으로 중학교 때도 대응관계라고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대응관계 자체도 이제 깔끔하게 한번 정의해 볼 거야. 그럼 대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맞지? 한번 읽어보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뭐 짝을 지어주는, 그냥 짝 지어주는 거야.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대. 대응이라고. 그리고 이 대응관계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합 x의 원소 x에서 집합 y의 원소가 짝이 지어지면 x에 y가 대응한다고 하고 이거를 기호로 x하고 화살표 y가 이렇게 대응한다고 표현을 해. 됐어? x하고 여기는 x하고 y가 대응한다고 한다. 여기서 옆에 있는 대응관계를 이렇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집합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그리고 집합 안에 있는 구성 원소들 사이에 대응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그림에서 보면은 한국하고 서울이 대응이 되지. 그래서 한국하고 뭐 서울이 대응되니까 대응관계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맞지? 그리고 또 뭐냐면 일본하고 도쿄하고 미국하고 워싱턴 뭐 이렇게 다 대응되는데, 크게 보면 이게 구성 요소는 이렇게 대응이 되고, 그리고 크게 보면 집합, 맞지? 집합 원소하고 대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대응관계가 있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다 적기 힘드니까 우리가 대응관계가 어디가 있냐면 집합 x하고 집합 y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많이 해.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대응관계를 했고. 자, 두 번째 함수야.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아까 방금 했던 대응관계 위에서 했던 대응관계잖아. 대응관계 중에 모든 대응관계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야. 대응관계 중에서도, 맞지? 대응관계 중에서도 뭐 함수에 해당하는 게 있거든. 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 all이라는 조건과 뭐 one이라는 조건을 합쳐서 생각을 해버리면 돼. all이라는 조건과 뭐 one이라는 조건을 합쳐서 대응관계를 생각을 해버리면 되고, 그거를 만족하는 게 함수라고. 됐어?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 함수. 두 집합 xy에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이때 함수 f라고 하면 기호로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여기서 f는 뭐냐면 함수를 영어로 하면 펑션, 이거 많이 들어봤지? 펑션 하면 작동하다, 기능하다. 그러니까 x하고 y에 있는 원소를 작동해서 기능해서 뭐 짝을 지어준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함수는 소문자라고 해서 fgh 이렇게 소문자로 많이 써.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얘기가 이제 내가 지금 할 얘기거든. x의 각원소에라는 말은 x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라는 all이라는 조건이야. 아까 얘기했던 y의 원소가 하나씩이란 말은 원이라는 말로 뭐 x의 모든 x의 원소가 y의 원소가 2개 이상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밑에 있는 케이스들인데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게 아니야. 모든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응 중에서도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냐면 all이라는 조건과 뭐 one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얘네를 함수라고 볼 거라고. 얘네를 함수. 됐어? 그럼 all이라는 조건과 one이라는 조건을 외울 때는 all, one 이렇게 외워두면 좀 편하거든. 그래서 얘로 외워두고 얘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얘가 어떻게 이미지적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 자, 한번 볼게. 자, 집합을 표현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집합이래. 함수를 표현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합 x하고 맞지? 집합 x가 있어. 그리고 또 집합 y가 있어. 또 집합 y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성 요소들을 많이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 1, 2, 3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자. 1, 2, 3, 4 그리고 뭐 A, B, C 맞지?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 너네가 집합을 생각하면은 이 이미지를 자주 떠올려야 돼. 이 이미지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이미지 즉 집합을 그려두고 집합 사이에 대응관계 즉 짝을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활용할 거야. 됐어?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너네가 많이 활용할 테니까 이거를 자주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럼 그 중에 우리가 뭐 첫 번째로 함수인 것을 보려고 하는데 함수가 뭐라고? all과 one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그럼 함수가 아닌 조건을 보면 돼. 그럼 이 all과 one 조건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초적인 상도덕에서 나왔다 생각하면 돼. 상도덕. 맞지? 상도덕에서 나왔다 생각하면 돼. 우리가 1, 2, 3, 4, A, B, C니까 짝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소개팅 자리거든. 미팅 자리. 너네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잘 가서 맞지 미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하거든. 그래서 과별로 이렇게 미팅을 하면 짝을 지어주잖아. 결과적으로. 그럼 이렇게 짝을 지어줄 때 꼭 상도덕에 위반하는 애들이 있어. 상도덕에 위반. 맞지? 상도덕에 위반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게 함수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가능해. 자,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어떻게 짝을 지어줄 거냐면 이 1이라는 애가 너무 잘났어. 1이라는 애가 너무 잘나가지고 1이 A에도 쏘고 맞지? A에도 짝을 지어서 쏘고 B에도 짝을 지어주게 쏘았어. 맞지? 자, 그리고 3은 C에 쐈고 맞지? 그 다음에 4는 B에 쐈어. 됐어? 이러한 상황인 거야. 그냥 상도덕 생각하면 되게 쉬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이라는 애가 너무 잘나가지고 맞지? 이렇게 2명한테 쐈어. 이게 상도덕에 위배되지 않아? 이게 아니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자기가 양다리 걸칠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A하고 B하고 두 발을 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한 사람이 이렇게 두 발을 쏴버리면 우리가 뭐 함수라고 말을 안 할 거야 앞으로. 됐어? 따라서 한 사람은 뭐 화살표를 하나만 쏴야 돼. 얘가 밑에 거를 이렇게 지워줘야 한다고. 됐어? 따라서 이러한 경우로 우리는 뭐 함수 중에 첫 번째 조건인 뒤에 조건이구나. 원. 한 발을 쏴야 된다라고 하는 원 조건이라고. 즉 원이라고 하는 건 화살을 한 발씩 쏘아야 한다라는 얘기야. 한다. 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 all이라는 조건은 밑에서 봐봐. 지금 3이라는 애하고 4라는 아이도 각각 화살을 쐈잖아. 3이라는 아이는 C로 쐈고 4라는 아이는 B로 쐈어. 근데 2라는 아이는 아무것도 안 쐈어. 자기는 뭐 여기 있는 A, B, C라는 아이는 자기랑 급이 안 맞다. 나는 이 급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아이를 만날 거다라고 이렇게 급이 안 맞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 분위기 파토나죠. 파토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 분위기를 망친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도덕에 위배돼. 자기가 뭐 잘났다고 맞지? 그래서 모두 한 발씩 쏴야 돼. 모두 원이라는 조건은 화살을 한 발씩 쏴야 되는데 이 all이라는 조건은 모두 최소한 모두 한 발씩은 한 발은 맞지? 쏘아야 한다고. 쏘아야 한다. 라는 거야. 이렇게 안 쏜 아이 이 말은 뭐 안 쏜 아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안 쏜 아이가 있으면 안 됨. 면 안 됨.
그리고 뭐 위에 거는 뭐 두 발 이상 쏜 아이 이가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 함. 그래서 이 얘기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원이라는 조건은 화살을 한 발씩 쏘아야 하고, 맞지? 올이라는 조건은 모두 한 발은 쏘아야 한다라는 얘기고, 이 말은 얘 위배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뭐 두 발 이상 쏜 아이가 없어야 하고, 맞지? 그다음 또 안 쏜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안 쏜 아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함수를 안 볼 거고, 맞지?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뭐 이렇게 두 발 이상 쏜 애들은 함수로 안 볼 거라고. 됐어?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이 방금 그 얘기야. 그림 2하고 그림 3에서 뭐 함수가 아닌 케이스, 그림 2하고 그림 3에서 함수가 아닌 케이스를 체크를 했지. 여기도 보면은 3이라는 애가 안 쏘고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얘가 분위기가 파토나지. 그리고 여기 2라는 아이는 자기가 너무 잘났나 봐. 그래서 이렇게 두 발을 쐈어. 맞지? 두 발을 쏘 보니까 뭐 얘도 함수가 아니라고. 함수가 되는 아이들은 얘네를 다 극복하고, 맞지?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소개팅이 끝난 뭐 이 케이스라고, XY가. 그래서 1은 A로 쏘고 2도 B로 쏘고 3도 C로 쏘고. 맞지? 자, 근데 Y에서 쏠 때 Y로 맞는 아이는, 이렇게 맞는 아이는 가만히 있어도 얘는 함수가 돼.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봐봐. 이 비교를 해야 돼. 옆에는, 맞지? 그림 1에서는 맞는 아이는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맞지? 4명이 갔는데 1명은 안 맞을 수 있잖아. 근데 그림 2에서는, 맞지? 쏘는 아이는 1명이 남으면 안 된다고. 됐어? 맞는 아이는 1명이 남아도 되는데, 남아도 오케이. 되는데, 쏘는 아이는 반드시 뭐 모두 다 쏴야 돼. 쏘는 아이는 반드시 다 쏴야죠. 쏘는 아이는 빈 곳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된다고. 이 비교해야 돼, 맞지? 됐어.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되는 대응 관계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f의 x에서 y라고 표현을 할 거야. f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의 펑션에서 따왔고, 구성 요소가 보면 우리가 집합 사이의 관계, 대응 관계를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펑션에 뭐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때 대응 관계 중에 뭐 모든 대응 관계를 얘기하려면 뭐 all이라는 조건과 뭐 one이라는 조건을 짝을 지어서 그러한 함수 관계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대응 관계를 앞으로 우리는 뭐 함수 관계로 얘기를 해볼 거라고. 됐어? 그래서 함수를 펑션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문자로 얘기를 하고, 밑에 글 읽어보면은 각원소에 아까 봤지만 뭐 x의 각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x의 각원소에 y의 원소가 모두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얘기 속에 x의 각원소에라는 말이 x의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뭐 모두 아까 얘기했던 all, y의 원소가 하나씩이라고 하는 건 하나씩, 그러니까 뭐 한 발씩이야. x의 원소가 y의 원소가 2개 이상 대응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2발씩 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방금 얘기했던 얘기고, 아까 그림 이미지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까지 다 했어. 됐어? 끝.